뭐야? 안 보여주는 건 아니고 안 가는 건 어떨까요? 애들이 다 공부한다고? 모르겠는데 저 회의 반에 다 가는데 얼마나 자, 154쪽 펴봅시다. 이제 일어나. 자, 어차피 기본 개념은 동일해요. 자, 방정식에서 활용은 뭐예요?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묻는다거나 실근의 위치를 예측하는 걸 어떤 식으로 이용한다고? 그래프 개형을 토대로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어차피 수투할 때 했던 건데 fx랑 gx가 같다 라고 하는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각자 그려서 겹치는 거 찾는 것도 방법인데 사실 쉽지 않죠. 곡선 부분 그래프 두 개를 예쁘게 그리기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적어? 아니에요. 그래서 홈페이지 그치. y는 fx 빼기 gx 그래프를 그리고 얘랑 y는 0이랑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요 방정식의 뭐?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 수투할 때 그렇게 했었잖아. 그치? 그 작업을 마찬가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말한 것처럼 이제 각각 그릴 수 있으면 그려도 되지만 옮겨서 그리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렇게 해서 교점의 개수 구하는 걸로 방정식의 활용이 있고요. 부등식의 활용은 뭐죠? 어떤 구간이나 어떤 모든 실수나 아니면 제한된 구간에서 어떤 값보다 크다 작다를 구하려면 뭘 찾는 거야?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아서 걔가 걔보다 크면 다 큰 거고 반대로 어떤 최대값이 어떤 값보다 작으면 전체적으로 이 값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방정식에서 활용과 부등식에서 활용은 수투랑 동일해요. 뭐 하는 거다?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라는 거죠. 자, 한번 문제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필수의 제1번. 자, 필수의 제1번 보시면 서로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1번 2의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은 0이다. 이건 사실 굳이 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해. 이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돼? y는 2의 x제곱 그래프 그리고 y는 x 더하기 3 그래프 그리면 바로 나오지 않나요? 그럼 몇 개 나오지? 2개 나오잖아. 사실 이걸 요풀이를 하는 게 좀 아까운 식이긴 해. 왜냐면 우리가 요거 각각 그려서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죠. 2의 x제곱 그래프 그리면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고 x 더하기 3은 이렇게 될 테니까 당연히 교점이 몇 개야? 2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한쪽으로 몰아서 그래프 그리는 게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는 그래프죠. 그래서 교점 개수 2개 이렇게 풀면 끝나겠죠 얘는. 근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2번도 너무 쉬운 거긴 해. 2번 보시면 2x 빼기 lnx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되면은 2x랑 lnx 더하기 1 뭐 이런 거랑 비교하면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아니면 이거 이쪽으로 넘겨도 되고 그러면은 로그 그래프 나오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고 밑으로 합하되었으니까 마이너스 1지라고. 안 맞나요? 그럼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나요? 네. 1,2지라니까 이렇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 얘들은 그래서 굳이 우리가 아까 설명한 방식으로 풀 필요가 없는 수준이긴 해요. 얘들은. 근데 이제 아닌 것들은 이제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기 1-1번에 있는 것도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들기는 들어. 들기는 들고. 근데 이제 좀 복잡해지면 당연히 써야겠죠. 복잡해지면 쓰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여기 문제 예시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야. 자, 2번.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 조건이에요. 이건 뭐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하고 마이너스 a는 0이다. 자, 요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조건을 구하래.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fx를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y는 a를 그어서 요 둘의 교점의 개수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것도 사실 우리 알죠? 지수함수 할 때 배우지 않았어? 요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x가 0일 때 최소값까지는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 모양 나오는 거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만들고 증가표에서 구해야겠지. 자, f'x 구하면 어떻게 돼요? 해봅시다. f'x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이게 0될 때를 찾으면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을 때니까 x가 얼마일 때? 그치, x가 0일 때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x가 0일 때 기준으로 자 0보다 크면 어때요? 0보다 크면 플러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최소값이 언제 존재해요? x가 0일 때 얼마? x가 0일 때 y값이 2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요 둘이 실근을 가지려면은 a가 얼마 이상?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서로 다 두시면서 서로 다른 두 시근이야? 그러면 없어요. 등호 빼야겠죠. 2일 때는 중근이니까 접할 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문제의 난이도는 뭐에서 결정이 돼요? 이 그래프 그리는 식이 쉬우냐 어려우냐 거기 따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 교재 레벨에서는 그냥 거의 웬만하면 그리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시기 어렵지 않을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부등식에서 활용 잠깐 설명할게요. 자 3번 두 개로 쪼개서 설명하는데 하나는 모든 실수, 하나는 범위 주어질 것 같아요. 1번은 모든 실수 x.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걸 봤더니만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하길 바란대. 자, 그러면 내가 결국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 그래프에 뭘 구하는 거예요? 최소값 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식 자체를 뭐라고 놓는다? 얘를 통째로 fx라고 놓을 겁니다. 자 그럼 도함수가 어떻게 나와? 지우라? 도함수? 요거 미분하면 x로 마이너스 앞으로 하나 나와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더하기 1 되고 상수하는 날아가겠지. 자 그래서 이게 0 되려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1이어야 되니까 x가 얼마일 때? 0일 때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증가표를 굳이 그리자면 자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뀌어. 어떻게? 이것도 0이고 자 0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요쪽이 0보다 큰 거 집어넣으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되죠? 얘가 1보다 작아지죠. 네. 맞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넣으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부호가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 감소, 정지, 증가. 정지했을 때 함수값은 얼마인지 봤더니 a입니다. a 더하기 2죠. x에 0 넣으면. 예. 그래서 얘가 뭐야? 극소이자 최소죠. 그럼 최소가 a 더하기 1인데 그게 0보다 크면 나머지 싹 다 0보다 크겠지. 그래서 a가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 즉 a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은 범위를 잡아서 할 거예요. 2번은 x가 0보다 클 때로 제한을 뒀습니다. 자, x가 0보다 클 때 마찬가지로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잡을게요. 그럼 fx는 2의 2x제곱 더하기 2배의 sin x 더하기 a가 되고요. 그럼 도함수 어떻게 돼? 도함수는 2배의 2의 2x제곱 더하기 2배의 코사인 x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자. 내가 이게 0보다 클 때야. 그럼 생각해봐. 0보다 클 때면 얘는 어차피 작아져 봐야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죠? 마이너스 2고 2분의 파이 넣었을 때 0 될 거고 맞나요? 근데 얘가 어때? 얘가 0보다 크면 2보다 커요 작아요? 자 얘가 0일 때 딱 2죠. 그리고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니까 증가함수지. 그러니까 얘가 x가 0보다 크면 얘가 얼마보다 크다고? 2보다 커.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작아져 봐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항상 0보다 어떻게 된다고? 큽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때가 제일 작을 때 x가 0일 때였는데 0 포함도 안 하지만 맞지? 0일 때 해도 그땐 얘가 양수라서 의미가 없어. 그래서 계속 플러스 부호를 가져요. 도함수가. 그 말은 얘가 증가함수란 말이지. 계속 x가 0보다 클 때 계속 증가함수야.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최소가 되는 시점이 언제겠어? 계속 증가함수면 0일 때가 최소죠? 최소값이 f0인데 그걸 구하면 1 더하기 a인데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지. 실제 x 보면 0보다 크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포함을 안 해요 얘를. 그러니까 얘가 0돼도 상관없어요. 찌끔 커지면 찌끔 커져서 해결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냥 수초랑 똑같죠? 그냥 함수식만 다를 뿐이에요. 됐죠 여러분? 자 요거 보시고 그냥 문제 다 풀어보자. 문제 1-1번부터 3-2번까지 풀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수초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수초보다 그래프 그리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긴 한데 그것만 해결되면 된다는 얘기니까. 아 오늘은 무조건 일찍 가야겠다. 내가 피곤해서 안 되겠네. 그래요? 뭐 남아서 작업하려고 했는데 힘들어. 몇 시에 가시나요? 차를 그냥 놔두고 그냥 대리를 타고 집에 갈까? 몇 시에 가시나요? 끝나고 바로 5시에 왜? 너 나와서 해 숙제 채워. 아 생일인데? 아니 생일 들먹이니까 할 말이 없네. 1년에 하루 있는 날에 들먹이라니까 반칙 아니야? 그 표정은 뭔데? 니들 다 나와 일찍 가려고? 아씨 내가 남아야겠네. 안 보내려면 남아야 되나? 아 근데 오늘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 특강을 해서 그런가? 그런 거 하지 말죠. 특강은 뒤에 지금 적분에서 좀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있잖아. 결국에는 수초랑 거의 똑같은 것들은 사실 말을 붙일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 그냥 수초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면 그냥 연습만 해보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새로 배우는 건 좀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적분에서만 새로 나오는 것들을.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민법 할 때 열심히 했던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적분법도 몇 가지는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진짜 오늘은 집에 일찍 가고 싶네. 내일 많이 해야지 작업을. 어제 너무 열심히 일했나봐. 어제는 일요일 아닌가요? 너 어제 카톡방 못 봤냐? 어제 그 확통제 교재 작업했다고? 많이 와가지고. 하여튼 관심도 없고 선생님에 대한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고. 제가 원래 카톡을 안 해요. 카톡 원래 좀 안 읽게 돼요. 카톡이 약간 좀 그렇지. 근데 그게 다 핑계인 거 알지? 내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 그 아는 여자가 생겼어. 걔가 여러분의 문자나 카톡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관심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관심이 생기면 다 계속 보게 돼. 안 본다는 건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거.
자, 다 됐죠? 하고 있나? 다 하고 노시는 분도 있고 하고 계신 분도 있네요. 자, 오늘 하고 쉬더라도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속도 가속도 설명하면 끝나겠네요. 아이고. 잘하는데? 응? 일단 제가 분수로 가고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저 아래 거를 한 번 더 x로 미분한 식이니까 2x겠지? 2x가 분자로 가야지. 아니지, 그건 상수하게 날아가지. 2x 나누기 x제곱.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ln fx를 하면 fx분의 f'x가 붙는 거잖아. 잘 봐봐. 앞에 거 잘 돼 있었는데 앞에 게 잘 안 되면 헷갈려. 자, ln의 fx잖아. 자, 요거를 우리가 x로 미분을 하면 어떤 식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일단 요 자체를 미분한 게 분수꼴인 거고, 거기에 요 아래 걸 미분한 걸 추가로 올려줘야 될 거 아니야, 곱하기로. 그치? 그러면 분모는 어차피 x제곱 더하기 2제곱이니까 계속 양수야. 그러니까 분자가 그 도함수의 부호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바뀌겠지. 맞아? 다해서 쉬고 있는 거야? 별거 없잖아, 그치? 빨리 하는 애들은 금방 했을 거고, 계산 속도 차이라고 봐요. 앞에 걸 얼마나 잘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나머지 학생들 하고 있으니까 좀 쉬고 있어. 잘 되는 사람들은.
오늘 뭔가 되게 하기 싫구나. 이런 날 일지. 빨리 마무리해야지. 오늘 미적은 끝내야지 그래도. 그건 몰라도. 어차피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여러분. 맞죠? 자,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속도 합시다. 오늘 빨리 끝내서 마무리하고 남는 거는 이제 문제 푸는 시간 가지면 되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이계도 함수를 배웠죠. 이제 가속도를 예전 같았으면 속도를 미분한 걸 가속도라고 해서 한 번 미분하고 그 함수를 또 세팅하고 또 미분했단 말이야. 그치?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 두 번 미분을 배웠으니까. 맞나요? 그죠? 자, 그래서 이계도 함수라는 개념을 접근을 해서 자, 일단은 직선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봐봐. 자, 직선에서 움직임은 x가 우리가 수투에서 많이 했던 거잖아. 그치? 요거는 이런 거야. x는 ft 요런 식으로 이 점이 이 수직선 위를 앞뒤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의 의미는 어느 거죠? 앞으로고 마이너스의 의미는 뒤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투는 딱 여기까지만 해요. 맞죠? 그러니까 2차원에서만 한단 말이야. 아, 1차원에서만. 1차원에서. 자, 그래서 요거 직선 위에 있을 때 x를 이렇게 잡으면 자, 이거를 t로 한번 미분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어? 속도라고 불렀던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를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그래서 원래 이거를 vt라고 쓰고 이 vt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를 at라고 해서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그냥 수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맞나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제 평면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차원이 1차원에서 얼마? 2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내가 이 점의 좌표가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xt라는 존재만 존재했다면 이번에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yt, t에 따른 점의 y좌표. 그래서 이 점의 자취를 xt, yt 이렇게 t에 따라 변화하는 점으로 잡게 될 겁니다.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속도는 어떤 개념으로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약간 기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도는 어떻게 되죠? 속력은 크기고 속도는 방향이 필요하죠. 그 방향성까지 고려하는 거야. 그러니까 벡터 형태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자, dt분의 dxt. 그러니까 요 x의 좌표에 대한 식을 t로 미분하는 건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뭘로 가진다고? vx. x축 방향 속도로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dt분의 dyt. y축 방향 위치를 미분한 걸 뭘로 가진다고? 이거를 vy로 가져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 표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dt분의 dx, dt분의 dy라고 해서 x축 방향 속도의 크기와 y축 방향 속도의 크기의 순서상 형태 조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게 3이고 이게 1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는 이렇게 플러스 3과 이렇게 플러스 1의 속도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V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거지. 방향성은. 크기는 얼마죠? 크기를 속력이라고 할 거 아니야. 크기가 요 길이죠. 그래서 얼마야? 10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벡터 쪽 내용이, 기하 쪽 내용이 살짝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도 표현은 이런 식으로 X축 관련된 거, Y축 관련된 거 끊어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는. 그럼 얘들을 한 번 더 t로 미분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계도 함수로 표현을 하면 dt제곱분의 d제곱 x, dt제곱분의 d제곱 y. 이렇게 순서상 이게 속도고 이게 가속도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해서 가질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P라는 점이 평면상에서 어떤 식으로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거, 이거에다가 적분 개념 녹여서 뭘 할 거냐면 곡선의 길이 같은 거 구해요. 이 점이 움직인 거리가 결국에는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점을 움직인 거리를 적분하면 이게 t가 1일 때고 이게 t가 2일 때야. 그럼 1부터 2까지 이 점이 움직인 거리니까 속력을 적분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요 곡선의 길이가 나와요. 막 그런 거 배울 겁니다. 그거 적분 가서 배워요. 그런 것도 미적분 할 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어디까지? 요게 요렇게 평면에서는 x축 위치, y축 위치 가는 식을 순서상으로 표현할 거야. 점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각각을 t로 미분하면 각각을 x축 방향 속도, y축 방향 속도를 끄집어내는 거고 그걸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까지 간다고요. 됐지? 자, 그럼 이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4번. 4번은 말한 것처럼 직선 위, 그러니까 1차원일 때 얘기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는 P의 위치 XT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PT의 제곱 더하기 QLNT라고 주어집니다. 자,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각 t는 1에서의 속도 가속도를 주는 거야. 그럼 속도 가속도 C를 먼저 구하겠죠. 어떻게? t로 미분해서. 자, 그럼 VT는 어떻게 돼요? 2PT 더하기 t분의 Q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AT는 어떻게 돼요? 얘를 한 번 더 t로 미분했으니까 2P 더하기 마이너스 t제곱분의 Q 되는 거 맞나요, 여러분? 이거 맞지? 미분하면 맞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었으니까 V1은 2P 더하기 Q인데 이게 2분의 5고요. 그 다음에 A1은 여기다가 T에다 1 넣는 거니까 2P 빼기 Q인데 이게 2분의 3이래. 연립하면 Q는 얼마? 1일 거고요. 2분의 1일 거고요. 그래서 P가 1이다를 얻습니다. 뭐 일단은 가볍게 일단 평면에서, 그러니까 평면 전에 우리가 하던 것처럼 수직선상에서 하는데 식이 약간 초월함수인 걸 해봤고요. 그 다음 5번. 속도랑 가속도 구할 건데 속도랑 속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구분하자고. 잘 봐봐. 지금 좌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XT가 T 빼기 sin T라고 주어지고요. YT가 어떻게 주어졌어요? 1 빼기 코사인 T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럼 이거 미분하면 속도 나오겠지? 자, 속도 어떻게 돼? 미분하면 VXT는 1 빼기 코사인 T고 VYT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인 T 맞나요? 1 날라갈 거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나와야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AXT는 이걸 한 번 더 T로 미분하면 됐죠? 자, 그러면 1번. 자, 우리가 T가 얼마일 때? T가 2분의 파이일 때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순서상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2분의 파이 넣으면 어떻게 나와? 1이고 1 해서 얼마? 속도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럼 속력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해봐. 우리 기하 내용이 녹아 있다고 했잖아. 이게 1, 1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얘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가려는 성향,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가려는 성향이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그 벡터에서 이제 배우는데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합을 벡터 합을 구하면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을 써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요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기하를 안 배우고 이제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예요. 근데 그게 그냥 사실은 피타고라스처럼 하는 거야. 요거 때문에.
요거 지금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속도를 쓰라고 하면 1,1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속력을 구하라고 하면 얼마 쓴다고요? 루트 2라고 써야 돼. 자, 같은 식으로 2번 t가 4분의 파이일 때 가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와?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와야 된다고. 가속도도. 근데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플러스 2분의 루트 x축 방향 변화 정도, y축 변화 정도가 이렇게 돼서 요 길이 얼마죠? 얼마예요? 1이죠, 1.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더하는 거라고. 그래서 루트 씌우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속력이랑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고? Vx, 자, 쓸게요. 속력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된다? Vxt의 제곱 더하기 Vyt의 제곱으로 나와요.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 또한 이런 식으로 AXt의 제곱 더하기 AYt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운 걸로 나오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가속도 끝. 그러니까 사실 2에서 별로 추가된 내용이 없어요. 자,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만 한번 풀어보자. 문제 4-1부터 4-3까지 5-1부터 5-3까지 풀어보시고 거기 추가로 이 도함수 활용 파트 3 연습 문제까지 풀어주시면 오늘 더 안 괴롭힐게요. 다 풀고 빨리 되면 빨리 보내줄게요. 안 괴롭힐 테니까 다 풀기만 해. 풀었어요. 끝까지 다? 연습 문제까지? 그럼 좀. 눈 좀? 야, 얘까지 해야 놔주지. 연습 문제 끝내야 내가 자유를 줄 수 있잖아. 나도 양심이 있는데 돈 받고 하는 강의인데. 좀 알겠지? 왜? 뭐가 문제인데? 그 표정은 거기 해설이 다 있으면 옮겨 쓰면 되잖아. 한 번씩 또. 응? 이해 안 되면 질문하고. 응? 그러니까 풀어봐. 이거 다 가려고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앞에 오히려 네 문제가 약간 메인인 느낌이고 오늘은 거의 뭐 크게 새로 배우는 게 없으니까요. 이제 적분 들어가면 또 새로 배우는 게 생길 건데 오늘까지는 뭐 그냥 함수만 초월 함수인 거지 컨텐츠 방식, 그러니까 문제풀이 방식 자체는 수투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나마 지금 새로 배운 거는 가속도 개념을 하는 거랑 그게 그 평면에서 그러니까 2차원에서의 속도랑 가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까지는 새로 배운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지훈 알겠지? 너 오늘 왜 핸드폰이 두 개냐?